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사우디 아람코 돌연 원유 판매가 인하 러시아와 원유 덤핑 경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오일머니를 늘리며 나라 국권을 두둑이 채우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죠. 지난 3월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130만 배럴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판매가를 대폭 인하한 것이죠. 그래서 알아볼 내용, 사우디 아람코 돌연 원유 판매가 인하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 1월 3일만 해도 78.98달러. 물론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원유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이후에 지금 한 이 정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 이 정도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127.98달러로. 그리고 현재는 5월 2일 기준 106.02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떨어져요. 지금 또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왜 지금 사우디 아람코가 돌연 원유 판매가를 인하했느냐,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고, 지금 올해 중동 산유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지금 IMF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 세계가 한 3.6%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기준 성장률, 중간 성장률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들 국가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실이죠.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6월분 원유 공시 판매 가격 OSP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의 아람코가 아시아로 수출하는 6월 인도분 아랍 경질유 OSP를 배럴당 4.40달러로 낮췄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5월 OSP가 배럴당 9.35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6월부터 사우디산 원유 도입 단가가 절반 넘게 할인되는 셈인데요. 이는 또한 4개월 만에 가격 인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많은 원유가 다른 곳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가격 하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것 때문에 한국에도 조금 더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사실이죠. 블룸버그는 또 유럽 북서지역과 지중해 지역으로 수출하는 모든 유종에 대해서도 수출 가격을 낮췄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석유 수출 가격 자체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판매 주요 지역은 아시아예요. 아시아를 겨냥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OSP는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로 수출하는 원유에 대해서 두바이와 오만 유종의 평균 가격에 할인 할증을 붙여서 결정을 합니다. 즉 원유가 플러스 OSP로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OSP가 높아진다는 것은 아시아 등의 원유를 수출할 때 더 비싸게 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유가 배럴당 얼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OSP가 붙는데, 이 OSP가 할증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죠. 사우디 OSP는 통상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등 걸프만 석유 생산국들의 아시아 수출 가격을 책정하는 데 주요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아람코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원유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원유 수요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러시아의 우랄 원유의 가격 하락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는 60% 이상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아시아 시장의 방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가 웃돌자 지난 3월 유가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수로 떠올랐죠. 수도 베이징을 봉쇄 우려로 지금 중국이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큰 수요 쇼크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중국 에너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중국의 4월 가솔린, 디젤, 경유 및 항공 연료 소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감소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꺼져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판매가 인하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 전장보다 6.68달러, 6.1%가 하락한 배럴당 103.09달러로 거래를 마쳤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석유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과 중국의 수출 지표 약화에 국제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문입니다. 또한 사우디가 그런 높은 가격을 양보한 데에는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게 가장 큽니다. 러시아산 우랄 원유가 브렌트유 대비 24.5달러 대폭 할인 판매되고 있어서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상황이죠. 아시아의 60% 이상의 원유를 판매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것은 위기로 볼 수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국제 유가의 하락에 한몫을 했다는 사실이죠. 중국의 4월 수출은 2,736억 달러로 3.9%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율은 전달의 14.7%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우한 사태의 여파가 한창이던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하면 수출의 성장 엔진이 완전히 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중국의 수입도 2,225억 달러로 작년 동월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작년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었다? 전세적으로 보면 그러면 중국이 성장을 못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즉 수출은 증가했는데 수출은 증가했는데 수입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수출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봉쇄 구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 당국은 신규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 동선을 파악해서 고위험 지역 20곳을 그리고 저위험 지역 34곳을 조정을 했죠. 이는 전날보다 각각 2곳, 6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베이징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죠. 게이츠는 8일 CNN과의 방송에서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몇 년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경기 둔화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을 단행했고 영국과 인도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우디의 이러한 광폭 행진이 계속될 것인가 라는 문제죠. 이제 탄소 중립을 들어가면서 탈석유의 과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산유국은 이번 가격 하락에도 원유가 고공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IMF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원유 수출국의 올해 GDP 증가율은 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5월 OSP가 배럴당 9.35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6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도입 단가가 절반 넘게 할인되고 있지만 이것은 세계 GDP 증가율 대비 1.4%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라크가 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쿠웨이트로 8.2%, 사우디 7.6%, 오만 5.6%, 아랍에미리트 4.2% 순이었죠. 이제 문제는 높은 석유 산업의 의존도가 중동 지방의 높은 석유 산업의 의존도가 경제를 해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위험 요소이죠.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탈석유 경제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동 산유국들의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석유 외의 수소경제, 디젤 등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여 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사우디는 최근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로시드와 10년간 최대 10만 대의 전기차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시드는 2026년부터 사우디의 두 번째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라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양의 전기차를 구매해주고 공장도 유치하고 이것을 중동 지방 다른 지방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게 사우디가 이 여건을 마련했다는 사실이죠. 사우디는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로시드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우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석유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사우디 전체 세수의 60%가 석유와 관련돼서 나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사우디는 높은 고공 수준의 원유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움이 하나가 있죠. 60% 정도를 아시아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유럽에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지금 계약분도 있고 향후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지금 러시아에 반대되지 않은 나라들, 특히 지금 현재 인도 그리고 다른 여러 기타 나라들에 대해서 보면 러시아산 석유를 살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면 아시아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60% 수출하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도 가격을 내려야 된다라는 절박함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3년임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배경들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